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보정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또 뉴스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말이죠. 오늘 토요일마다 지금 전강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최 측에서는 한 100만, 그리고 경찰 추사는 1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판결은 환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출마를 포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다. 그래서 4.19 혁명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국민의 저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광훈 목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광화문 집회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그 후보께서 오늘요 TV조선하고 한 13분짜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이재명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 이런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가 먼저 전화해서 10여 분간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최대한도 빠른 시간 안에 만나서 이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는 걸로 지금 양 후보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에 관한 지금 이정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참 이재명 민주당, 정말 옛날 민주당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하고 보면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당이기를 포기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어쩌면 이렇게 더러운 그 투쟁을 하는지, 더러운 악법만 만들어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지, 반드시 6월 3일 날 우리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고발 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자, 그래서 말이죠, 완전히 악법 메이커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조리 마음에만 안 들면 이재명의 방탄에 장애가 되는 조직과 인물에 관해서는요, 가차없이 줄탄핵, 아니면 조직 축소, 아니면 악법. 이거 정말 이해가 갑니까? 아니, 이러고서도 무슨 면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요, 나는 후보야,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당 선대위. 아니, 당과 지금 선대위가 온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후보 대통령 만든 데 있잖아요. 어느 누가든지. 그런데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과 그리고 선대위가 존재하는데, 후보의 뜻을 무시하고 후보와 조율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악법을 만들고 협박 공갈, 줄탄핵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기는 모른대요.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것도 사기 전술이다. 국민들, 그래서 말이죠, 어차피 개딸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중도 무당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이 국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손 만만데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악수를 두는 겁니다. 절대로 이번에 여러분들 말이죠, 지난번 대선 때 투표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만큼은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 이미 여러분들 문재인 잘못 봐가지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끝나가지고 문재인 잘못 봐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빚이, 부채, 가정의 부채가 드러나면 그 집이 제대로 되냐고요. 그 부채가 아버지 엄마가 못 받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아들, 딸들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의 요인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말이죠, 안보관계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역대 정부,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 올 때 정부의 모든 정부예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600조밖에 안 됐는데 5년 동안에 400조를 늘렸잖아요. 이게 문제이네요.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들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부채 400조 늘려놓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다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여러분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제 심판은 여러분들이 투표 잘못해갖고 중도층과 그리고 무당층이 받을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이제 오늘 이 광화문 집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광화문 집회가 잊혀가고 있어요.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됩니다. 왜? 그 위세 때문에가 아니라 광화문 집회의 원인, 광화문 집회가 지향하는 방향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데 광화문 집회의 기본적 특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심리전, 이런 거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건너서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통일에 있는 것이죠.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을 자유통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전광훈 목사님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광화문 집회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좀 부정적인 그런 해석과 이미지 메이킹은 절대로 안 된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세력과 그리고 하여튼 개딸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우리 이제 여권의 후보,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한덕수 후보하고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선택되는 단일 후보에게 모든 힘을 다 모여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말이죠. 이 광화문 집회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전광훈 목사님의 요 발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00만 태극기 물결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의를 원한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중국과 북한의 국가점령 위기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계엄 후에 윤 대통령의 질이 60%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계엄의 취지, 그 방향성이 옳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이제 구호로서는요, 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계엄령은 정당했다. 부정선거를 반대한다. 법치농단 아웃.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님의 이제 발언 내용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재명을 갖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파기환송한 것은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와 5.16 혁명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맞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국가적 대혼란은 대한민국 세력과 친북 종중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중국과 북한의 국가가 점령당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여론조작의 영향으로 비상계엄 전 11%에 머물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한 것은 윤 대통령의 방향이 옳았다는 증거다. 그리고요,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고등법으로 내려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나중에 탄핵당할지라도 반드시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 4.19, 5.16 혁명처럼 우리가 맞서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체제 전환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체제 대전환이라는 게 대체 어떤 체제로 가자는 것인지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광화문 일대는 15개 부대 975명, 그리고 교대 인근에는 16개 기동대 1040명 등 2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하여튼 뭐 이 광화문 집회 매주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광화문 집회에 힘을 좀 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말이죠. 오늘 TV조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아주 중요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본 방송의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은 본인은 법대로 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법대로 하면 틀렸다고 하는 거, 이거 말이나 되냐?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특정인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개헌을 목표로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래 세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뭉쳐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단도직입적으로 TV조선의 앵커가 말이죠. 민주당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이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맞다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만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판정을 내리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남도 나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상호적인 이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이 한덕수 후보가 구상하는 정부의 모습과 관련해서는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둔 사고, 반지성이 아닌 지성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최근에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들이 과도한 권위주의에 휩싸이고, 이게 이제 일극 체제, 일당 독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권위주의적 조직들이 하는 행위들이 표면적으로 법에 따라 행하는 것들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권위주의적인 조직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rule by law, 법을 통한 지배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rule of law, 법의 지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진정한 정신대로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합법이기만 하면 되든 합법이기만 하면 뭐든 해도 된다는 식의 rule by law에 치중되면서 줄타력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도 합법도 아니에요. 전부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서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여러 충격과 어려움도 큰 문제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가 과반수니까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절대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민생, 사회, 외교 모든 것이 제대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이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헌을 이루고 저는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나와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디딤대로 대고 물러나겠다. 자, 그리고요, 김문수 지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개헌과 통상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국민 통합, 민생,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는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문제를 위해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합쳐야 한다. 단일화는 어느 특정인에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어야 한다. 옳은 얘기죠. 여러분들 충분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10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자, 이런 취지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오늘 우선 한덕수 후보가요, 헌정회를 방문했습니다. 헌정회 자리에서 개헌 빅 텐트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범보수 빅 텐트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변인이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은요, 한덕수 후보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10분간 축하 말씀을 전했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통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뵙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문수 후보도 흔쾌히 공감을 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그렇죠. 우선 김문수 후보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는요, 단일화하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시간을 끌 필요 없이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보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3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등록이 5월 10하고 11일이지 않습니까? 등록이 5월 10일하고 11일이기 때문에 등록 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정현 대변인이 밝힌 걸 보면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넘어 미래로 나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통합의 길을 여는 승리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모든 후보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었다.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품격 있는 대선 경쟁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단일화, 지금 이 협상,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제 포맷으로 단일화를 이루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선을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뭐 토론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직 총리, 전직 장관의 관계로다가 아주 코드 케미가 잘 맞게 정부 안에서 이제 일을 해왔는데, 여기서 아무리 대선이라지만요, 경선에서 난타전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톱다운 방식의 꼰클라베 방식으로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제일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는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조사 지표를 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거를 악랄하게 우려먹을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대법원만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대법원만 몰아오는 게 아니라 서울 고법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고법 재판부까지 지금 내란의 잔당편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조승래가 이제 선대의 수석 대변을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5월 15일이 첫 번째 준비 길이잖아요. 그 서울 고법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속도전이다. 참, 말도 참 더럽게 갖다 잘도 붙여요. 그러면서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그리고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적인 작전하듯 몰아붙이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도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는 지경이다. 참 웃기는 것이죠. 아니, 뒤들이 죄가 졌으니까 숨막혀가지고 우리는 시원하죠.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 그러면서요, 15일로 공판기일을 정한 거, 이것도
노골적 대선 개입이고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야, 이게 이런 인간들이요. 상식이 뭔지는 아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요.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간다. 공직선거 운동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개입 의도까지 확인이 됐다. 왜 이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 기가 막혀요. 이 인간들이 할 일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에서요.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는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누가 즉각 수사받고 누가 즉각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출탄해. 야, 참. 자, 그래서요. 이 기자회견 내용만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열받는 일. 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산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 자, 그러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적응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다. 아니,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판 지원 전략,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재판 불질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야당 대표로서의 권한 남용. 이게 지금 저희들의 특성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 예,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재판을 받으면 안 돼. 이게 이재명식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대선 후보로 세우게 놔둘 수 있을 것이냐?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법 최대한 빠르게 법이 정하는 가장 빛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대법원도 바로 이어받아서 빛의 속도로 해서 확정 판결을 내려라. 그래서 조희대가 비판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아니, 파기 재판했으면 끝나버리잖아요. 파기 재판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한 칼에 날려버렸어야지. 조희대 진짜 절반의 성공이라기보다도 절반의 역할을 하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이거를 파기 재판 안 해? 파기 재판을 했었어야지. 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정도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압박하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니, 김명수 하는 거 봤잖아. 조희대야. 응? 긴급 성명을, 입장문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민주당 이따위로 하지 말라고. 참, 정말 조희대 제가 비판하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조희대 요 인간. 정말 얼빠져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